네, 국방부 장관 답변해 주세요. 어제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찬을 베푸셨죠?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뉴스 보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뉴스는 네, 대통령 표정은 굉장히 밝으시던데 우리 장관 표정은 굉장히 어두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최근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통수권자이신 대통령과 또 국민들께 많은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 표정이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요 지휘관들에게 격려 오찬하는 것은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한두 차례 정도 있습니다. 한두 차례 있는데 이번 타이밍이 좀 어땠습니까? 좀 더 좋은 시절에 해서 정말 우리 군의 사기를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네, 2013년도 회계연도 국방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집행예산을 보니까 인건비를 타예산으로부터 이전용한 문제와 연례적으로 반복 지적되는 군용시설 이전 사업의 집행 실적이 부진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차기 전투기 사업, 차기 전술 유도무기 사업, 차기 전술 교량 사업처럼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 방위력 개선 사업비 등이 적시에 집행이 되지 않고 불용 처리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가 부사관 인건비가 편성인원과 예산이 일치되지 않아서 전용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무기체계의 그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ROC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없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정부 전체의 그 불용액에 대한 문제가 오늘 많이 거론이 됐는데요. 우리 국방부 불용액이 1조 3,640억 원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에 통일부 전체 예산하고 맞먹는 액수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주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국방 무기체계 구입이 국내에서 개발을 하든지 해외에서 구매를 하든지 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좀 있어서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건설 사업 같은 것들이 토지를 매각하고 다시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일치가 안 돼서 그러한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군의 어떤 미숙한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ROC를 요구할 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획득 사업 하나를 예로 들어서 제가 한번 방사청장에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사청장님. 네. 작년 6월 달에 제가 이제 언론에도 이게 보도된 바 있는데요. 차기 전술 교량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이제 60m급 전술 교량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실패해서 계약 업체하고 지금 해제된 상태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실본 액수가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국고에는 저희들이 손실이 없고 그 손실된 연구비는 현재 해당 업체에서 모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국고에 손상이 없다고 그래서 방사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국민들이 볼 때 대단히 노해요. 228억이라는 돈이 어느 업체가 그걸 낭비해도 대단한 큰 낭비 아니에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60m 차기 전술 교량 사업을 성공했으면 상당히 좋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술력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마 성공 못해서
그만큼 정도는 아마 저희들이 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공적인 예산 집행이 성공적인 자금 집행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 보면 전력화 지연이 된 것이고 예. 또 업체로 보면 정말 업체가 망할 정도의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13년도 예산액을 보면 28억 5천만 원 중에서 고작 1,3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 그 이런 사태가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근본 원인이. 첫째는 저희들이 탐색 개발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만 탐색 개발 때는 이 60m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마 긴 교량 사업이 될 거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도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보다는 저희 기술력이 조금 못 미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과도한 ROC예요. 물론 이제 방위사업청장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합참에서 그렇게 소요제기가 됐을 텐데 영국군이 지금 제일 우수한 부대가 하는 것이 52m인데 그거보다도 8m가 긴 60m를 우리가 요구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53.6m까지 개발을 했죠. 예, 53.6m까지는 성공적으로 개발한 걸로.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60의 ROC를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은 228억이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 기술력은 뭐 조금 저희들이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어려운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많은 시간이 지금 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ROC를 정할 때부터 조금 더 저희들이 기술력과 현실적인 사항을 좀 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수준에 맞는 ROC를 선정했으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사청에서 ROC를 중간에 조정해 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나친 ROC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는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적시에 해서 그런 ROC를 좀 더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을 해줬다고 한다면 전력화 지연도 안 되고 또 업체도 손해보지 않고 지금 방위사업청이 엄청 어렵죠? 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위사업청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방위산업체가 어렵죠? 예, 예. 네. 네. 지금 방위사업청이 아주 슈퍼갑이라고 그래요. 우리 방위산업업체에서는. 우리 지금 방사청장이 모셔가지고 그래도 많은 것들이 요즘 보완이 돼가지고 대단히 좋게 지금 호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부분이 남아있는 걸 아시죠? 방위산업청은 항상 우리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체가 건전하게 발전해야 우리 안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해서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여튼 우리 방위산업체가 어떻게 하면 잘 발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작전 요구 성능을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그것을 중간에 융통성 있게 잘 이렇게 조정을 해줬거나 최초부터 소요되기가 잘 됐거나 이랬으면은 무난한 건데 지금 최고의 선진국들이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걸 요구해 놓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행액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군에서는 무기체계 소요제기를 할 때 가급적 높은 수준의 소요제기를 하는 경향이 있고 개발자들은 또 그것을 일단은 충족시킨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중간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참에서 소요제기 결정을 할 때 과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하여튼 최적화하는 소요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숙하게 이 작전 요구 성능을 함으로써 발생된 사례가 그 밖에도 많아요. 예를 들면 요구 성능을 확정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다가 7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120mm 자주 박격포 사업이라든지 탄도탄 재원 처리 주기를 뒤늦게 확정하는 바람에 늦어진 탄도 유도 작전 통제소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전부 다 군이 소요되기를 잘못했거나 이런 데서 오는 자초한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뭐 의원님 견해와 다른 측면이 있다면 이제 120mm 자주박격포 사업은 ROC보다도 선행연구 과정에서의 그 운용 개념 논란 때문에 오랫동안 그 혼란을 겪어온 것이고, 그 탄도 유도탄 작전 통제소 사업은 사실은 이제 해외 구매해서 ROC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이 지금 사업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은 ROC를 포함한 소위 말한 전력화 절차, 여기에서 오는 우리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감독하고 숙달시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ROC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방위사업청도 사실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장관도 깊게 관여할 수 없는 것이고, 합참에서 잘해줘야 되는데 합참 실무자들에 대한 특별한 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번 이런 사업들이 보면은 탐색 개발과 체계 개발까지 모두 한 업체가 수행함으로써 방사청과 업체의 책임도 우리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작전 요구 성능이 좀 과도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겠죠?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방계획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방계획을 안수하는 목표 연도까지 매년 몇 % 정도 국방예산 증액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2006년도에 2020년 목표로 향후 15년간의 국방개혁을 만들 때는 그 목표 연도까지 총액을 가지고 제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하면서 그 총액 제시가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2030년까지 그 계획을 조정하면서는 이제 향후 중기 5년간의 예산만 가지고 평가를 요구를 하는데, 일반 회계 편성 기준에서 전년 대비 7.2%의 방력 개선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5년간 국방예산이 연평균 몇 %나 증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5년간은 같은 기준 4.3%입니다. 그럼 2013년도 지금 결산하고 있는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몇 %였습니까? 4.7%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7.2%하고 약 4%대의 국방예산의 차이는 어떻게 메꾸실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앞으로 국방 예산의 확보를 위한 노력,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국방 예산 내에서의 자구적인 노력, 또 안 되면은 이제 전력화 기관의 연장, 이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안보실장으로 간 김관진 장관도 똑같은 답변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국방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고 질의 주시는 것처럼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이 아주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예산 획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경제부총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안 계시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잠시 화장실에 가. 네, 그럼 대신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 들으셨죠? 예, 예. 우리가 국방계획을 지금 어느 정부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대통령 결재까지 다 하는데요. 예. 아마 여기 우리 총리님께서도 결재를 하셨을 테고, 아마 관계 부처에서도 아마 협조 사인을 했으리라고 봐요. 예. 그런데 실제로 7.2%가 필요한데 국방예산 주는 거는 매년 4% 초반대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국방계획을 아예 포기한다라고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국가 재정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의 재정 사정이 어려운데 그럼 왜 국방계획을 그렇게 하는 걸 사인합니까?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국방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안보에 대한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총지출 기준으로 우리 예산 증가율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방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정부 부처 중에서 제일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한 높은 수준으로. 그런데 최근에는 복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요구가 크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좀 중점이 주어지고 있다고. 그럼 아예 현 정부에서는 복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계획은 아예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없고, 그래도 조금씩 우리가 이제 파인튜닝 하면서 국방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사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참여정부 때 보니까요. 국방계획을 사실은 법적으로 만든 게 참여정부인데 그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8.7%씩 해서 40.7%를 증가시켰어요. 그때 그 당시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가고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수 정권인 MB정부가 한 것이 연평균 5.3%예요. 그거보다 더 튼튼한 안보를 하겠다 하는 게 지금 현 정부입니다. 굉장히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방계획 원년 때부터 7.2%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4% 지원해놓고 국방계획을 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장관이 안 됩니다. 그럼. 장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방부 장관. 예, 그 의원님께서 국방개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국방부로서는 재정당국과 또 상부에도 이렇게 예산의 어려움, 필요함을 설명드리고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 오셨기 때문에 제가 경제부총리를 아주 존경합니다. 국방예산이 국방계획을 하려면 7.2%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실제로 지금 4%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어요. 네. 그러고는 국방계획은 하겠다. 또 예산은 지원 안 하고. 그럼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방계획을 이번에는 아예 4년 동안 좀 미루자. 그래서 안 해야죠. 한번 예, 뭐 여러 가지 이 재원 사정 때문에 아마 충분하게 못 들어가는 불가피한 사정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막판 예산 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당시 원내대표 시절에 했습니다만은 그 국방 예산에 대한 그 배려가 다소간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국방 개혁을 충분히 완수하기에는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사정이 빠듯합니다만은 최대한 국방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방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 작업을 한창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자마자 지금 국회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직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에서 국방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국방 개혁이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이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데는 안보가 철저하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